예, 안녕하십니까. 플래니멀 브리더를 지원하고 브리더를 교육합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개 브리더와 고양이 브리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자, 여러분, 개 브리더 그리고 고양이 브리더, 품종견 브리더와 품종 고양이 브리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보통 저희가 독피플, 캣피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도 엄정한 엄밀한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구 통계학적 차이가 있어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남자들의 비중이 높고요. 장년층이 많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Gen Z라고 하죠. MZ세대가 비중이 높고요. 여성들이 많고요. 직업상에 있어서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일즈맨이라든지 이를테면 무슨 아니면 뭐 스포츠맨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에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예술가라든지 디자이너, 뭐 이를테면 요리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성들은 개 브리더와 고양이 브리더에도 맞습니다.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개 브리더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남성 여성 사이에 성비를 따진다면 남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절반 이상 가는 편입니다. 반면에 고양이 브리더는 여성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심지어 고양이 브리더 중에는 남성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남성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고양이 브리더로 상당 기간 동안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제가 여성성이 있나? 네,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스갯소리 재미삼아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개 브리더와 고양이 브리더 사이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개 브리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고양이 브리더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른바 육종,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라고 하는 동물,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품종견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양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품종의 선택, 개량이 이루어졌어요. 더불어 개는 고양이와 달리 사역, 즉 워킹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워킹독이 뭐죠? 이를테면 역견, 수렵견이 있을 수도 있죠. 추적견이 있을 수도 있죠. 군견이나 경찰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썰매를 끄는 일을 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타 목양견처럼 가축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업무 역량을 근간으로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고양이는 반면이었어요. 고양이가 어떤 일을 하나요? 근데 뭐 쥐를 잡기도 하고 뭐 털을 토해서 헤어볼을 사방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 기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싼 소파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죠. 대부분 빈둥빈둥 거리며 먹고 놉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개에 비교해서는 유전 육종학적인 측면에서 강도 높은 브리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정한 품종을 위한 선택적 교배들이 개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나 기간이 짧아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양이 브리더는 어피어런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최소한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부가적으로 최소한의 건강만 고려해도 무리 없이 브리딩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개 브리더의 경우에는 품종견 브리더는 고민하고 고려하고 계획에 반영할 사항들, 평가할 사항들이 고양이 브리더에 비해서 수십, 수백, 수천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수천 배가 늘어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 고양이에 있어서 브리딩의 역사나 브리딩의 강도, 개량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개의 경우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적지 않은 유전성 질병들이 이미 확인되었고 그 확인됐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네, 확인된 바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존재하는 바도 별로 없어요. 그럼 브리딩 단계에서 브리더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미리 스크리닝할 것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니셜 브리딩 스톡, 즉 초기 단계의 이른바 종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점들은 그대로 반영돼요. 어떻습니까? 개를 브리딩할 때에는 초기 단계의 이니셜 브리딩 스톡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엄밀한 스크리닝 절차가 필요해요. 고양이는
그런 스크린 절차가 개에 비해서 한결 얕다 또는 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품종견을 브리딩하건 품종 고양이를 브리딩하건 그 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을 만들어내서 좋은 이른바 forever home으로 보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클라이언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사후 관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죠. 뭔가요? 바로 브리딩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를 브리딩하건 고양이를 브리딩하건 품종 견을 브리딩하건 아니면 품종 고양이를 브리딩하건 관계없이 브리더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브리딩 윤리에 있어서는 둘 사이 실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저 신동주 박사와 함께 개 브리더 그리고 고양이 브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 중에 현역 개 브리더 또는 고양이 브리더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흥겹고 더 신나고 동시에 가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플래니멀 브리더를 지지하고 브리더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